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경혈학 교실에 있는 이봉효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국의 대표적인 오행침법인 사암침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사암침법이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침법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암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국의 독특한 오행침법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인데요. 인체에 있는 많은 경혈들 중에서 이 오행에 배속되어 있는 오수혈만을 이용하는 침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행침법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인체에 있는 많은 경혈들 중에서 이 목, 화, 토, 금, 수의 이 오행에 배속되어 있는 경혈들만을 이용하는 것이 오행침법의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우리가 이 다른 혈들을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오행에 배속된 혈들만 이용하는 이유는 이 오행 배속 사이에, 이 오행 사이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행 사이에 서로 도와주는 상생 관계가 있고요. 또 서로 죽이고 억제하는 상극 관계가 있는데, 이 오행에 배속된 혈들만을 이용을 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상생관계 또는 상극관계를 이용해서 치료에 활용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인체에 이 361개의 경혈들이 이 머리에서부터 발가락까지 온몸에 분포되어 있는데요. 제가 방금 이 오행의 상생 상극 관계를 이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체에 있는 이 361개 중에 목화토금수 오행에 배속된 오행의 성질을 갖고 있는 혈들은 오직 오수혈이라고 부르는 이 5개의 혈밖에 없습니다. 오수혈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말씀드리면 정혈, 또 형혈, 그리고 수혈, 경혈, 합혈, 이렇게 정형수경합 이 5개를 묶어서 한마디로 오수혈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죠. 목화토금수를 한꺼번에 우리가 싸잡아서 오행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정형수경합을 한꺼번에 묶어서 오수혈 이렇게 부릅니다. 인체에 있는 이 12경맥, 이 12정경들이 모두 자신의 오수혈을 가지고 있는데요. 12개 경맥 모두가 각자 자신의 오수혈, 정형수경합을 5개씩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12 곱하기 5 하면 60이 되죠. 그래서 사람 몸에 있는 오수혈, 정형수경합이 전부 몇 개냐? 그러면 12경맥마다 각자 5개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 60개의 오수혈이 인체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수혈이 오행에 배속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인체에서 오행에 배속된 혈들이 오수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혈들은 사용하지 않고 오직 오수혈만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오수혈의 오행을 배속시키는데 어떤 원리, 어떤 원칙에 따라서 배속을 시키는가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정형수경합, 오수혈의 목화토금수, 오행을 배속시키는데요. 여기에 2가지 배속의 패턴이 있습니다. 자, 그 2가지가 뭐냐? 자세히 말씀드리면 음경의 오수혈에다가 오행을 배속시키는 것과 양경에서 오수혈에다가 오행을 배속시키는 것이 방식이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2경경, 12경맥을 음경 6개와 양경 6개로 나누었을 때 음경 6개의 경맥에서 오수혈에 오행을 배속시키는 방식과 양경 6개의 경맥에서 오수혈에 오행을 배속시키는 방식이 다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형수경합에 오행을 배속시키는 것이 음경에서는요. 정형수경합에 목화토금수를 그대로 순서대로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음경에서는 정혈의 오행 속성이 뭐냐? 목이죠. 음경에서는 형혈의 오행 속성이 뭐냐? 화입니다. 음경에서는 정형수경합 중에 수혈이 오행상 뭐가 되느냐? 토가 됩니다. 경혈은 금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합혈은 수가 됩니다. 6개의 음경맥들이 다 이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뭐가? 양경맥이 어떻다고요? 다르다고요. 자, 어떻게 다르느냐? 정형수경합의 오수혈에 목화토금수 오행을 배속시키는데 음경과 달리 양경이 음경과 다른 차이가 뭐냐? 시작을 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로 한다고요? 금에서 시작합니다. 금수목화토 이러한 관계로 오수혈의 오행이 배속됩니다. 양경과 음경에서 오수혈에다가 오행을 배속치는데 공통점은 뭐겠습니까? 상생의 순서대로 배속이 된다. 순서가 상생관계에 따른 순서다. 이게 공통점이죠. 시작이 목이냐 금이냐 이게 차이점이고요. 음경에서는 목에서 시작을 하는데 상생관계 순서로 목, 화, 토, 금, 수 이 순서로 배속이 되고요. 양경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음경과 다르게 금에서부터 정혈 배속을 시작을 해서 금수, 목, 화, 토 시작만 다르지 순서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순서요? 상생관계에 따른 순서대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음경과 양경에서 오수혈의 정형수경합에 오행을 목화토금수를 배치하는 것이 이렇게 음경과 양경에서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을 해주시고 이것을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다음 저의 강의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12경맥이 가지고 있는 오수혈을 제가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건데요. 자, 위에 보시면 음경 6개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양경 6개가 있습니다. 음경 6개는 정형수경합의 오행 배속이 목화토금수로 가지요. 그런데 밑에 있는 이 양경맥에서는 정형수경합의 오행 배속이 금수 목화토로 가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각의 음경맥들, 양경맥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수혈, 정형수경합이 누구냐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혈명을 제가 적어 놓은 것입니다. 네,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이 60개의 혈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복습을 하셔서 60개의 혈들을 꼭 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여기에 있는 60개의 혈들만 사용을 할 거고요. 나머지 301개의 혈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제가 신신당부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그림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던 건데요. 뭐겠습니까? 그렇죠. 오수혈만 쓰는 이유가 뭐라고요? 오행 배속이 되어 있는 게 오수혈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오행 배속을 왜 사용한다고요? 상생과 상극 관계를 가지고 있는 혈들이기 때문에 이 상생과 상극 관계를 이용하는 침법이 오행 침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수혈을 쓴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상생 관계가 어떻게 되고 상극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목화토금수 5개가 오행이 서로 내가 널 도와줄게 하는 살려주는 관계, 상생 관계가 있는 반면에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널 죽일 거야. 내가 너를 누를 거야. 억누른다 하는 상극 관계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상생관계와 상극관계가 도와주고 살려주는 관계, 그리고 누르는, 죽이는 관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네, 상생관계를 먼저 보면은 자, 누가 시작이냐? 시작이 없죠. 왜? 이미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순서만 있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요. 순서만 있어요. 어떤 순서로? 목, 화, 토, 금, 수 이 순서로. 무슨 얘기입니까? 목이 화를 살려준다 이 말이죠. 화가 토를 살려준다. 토는 금을 살려주고요. 금은 수를 살려주고, 수는 다시 목을 살려주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상극관계 마찬가지로 시작 없습니다. 끝 없어요. 뭐만 있어요? 순서만 있습니다. 끝나면 죽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목이 토를 죽입니다. 토가 수를 죽이고요. 수는 화를 죽이고, 화가 금을 죽이고, 금은 다시 목을 죽입니다. 이 상극관계, 상생과 상극의 관계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특히 동물에게는 이 오행 사이에 상생과 상극관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생관계, 상극관계 이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자, 목이 누구를 살린다고요? 그러면 화. 목이 누구를 죽인다고요? 그러면 토.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오행침법을 구사하는데 좀 막힘이 없을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오수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오행배속을 가지고 있는 혈이 오수혈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오수혈의 위치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인체에서 오수혈이 어느 부위에 있느냐, 대략적으로 어느 위치에 오수혈이 위치해 있느냐, 자,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오수혈이 누군지는 앞에 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오수혈의 위치를 보면 일단 모든 오수혈들이 이 12경맥이 가지고 있는 60개의 모든 오수혈들은 공통적으로 손가락에서 팔꿈치 사이에 있거나 수경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또는 발가락에서 무릎 사이에 있습니다. 족경인 경우에 그렇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정형수경합 오수혈이 정혈일수록 손가락 끝에, 발가락 끝에 위치해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손톱 바로 뒤에 또는 발톱 바로 뒤에 위치한 것들이 모두 정혈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것 중에 따는 게 있죠. 어딜 땁니까? 무릎을 따나요? 팔꿈치 땁니까? 아니죠. 손톱 뒤에, 발톱 뒤에, 손가락, 발가락 끝을 따잖아요. 예, 옛날 어른들이 그냥 경험적으로 자기들도 어른들한테 그런 거 하는 걸 보고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어른들이 응급 상황에서 이렇게 응급처치의 일환으로 손가락, 발가락 끝에 손톱, 발톱 뒤를 따는 것이 어디를 딴다고요? 네, 정혈을 따는 것입니다. 경락, 경혈학, 사암침 강의를 들은 건 아니지만 어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어른들이 하는 걸 보고 배운 거죠. 정혈의 위치는 손가락, 발가락 끝에 있고요. 반대로 합혈의 위치는 수경의 경우에는 팔꿈치 근처, 족경의 경우에는 무릎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형, 수, 경혈들은 어떨까요? 정혈과 합혈 사이에서 순서대로 정혈 다음에 형혈, 그 다음에 수혈, 그 다음에 경혈, 이 순서로 정혈과 합혈 사이에 형, 수, 경혈들이 나란히 일렬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형혈의 경우에는 대부분 손가락이나 손바닥 부근에 위치해 있고요. 수혈의 경우에는 손바닥 또는 손목 부근에, 족경의 경우에는 발바닥이나 아니면 발목 근처에 수혈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혈의 경우에는 손목이나 또는 손목 위쪽에, 족경의 경우에는 경혈의 위치가 발목 관절 또는 발목 관절 위쪽에
발목과 무릎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제가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려봤는데요. 자, 왼쪽에 있는 것이 사람이죠. 네,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뭡니까? 네, 사과같이 보이나요? 뭐 배가 될 수도 있고 복숭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상상하세요. 누가 봐도 야, 잘생겼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과일이 만약에 이렇게 좋은 품질의 평가를 받으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되죠? 그렇죠. 꽃이 탐스럽고 예뻐야 돼요. 그죠? 과일나무가 꽃이 달려있던 자리에 꽃이 지고 나서 거기에 열매가 생기잖아요. 뿌리가 하는 역할이 뭔데요? 땅 속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뭘 합니까? 줄기를 통해서 위로 올려 보내죠. 이파리는 이걸 받아먹고 무럭무럭 자라야 얘가 이파리가 어떻게 됩니까? 반질반질 윤이 나고 탐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야 거기서 꽃이 예쁘게 크게 나오는 거고, 그래야 그 꽃이 지고 나면 이 사과가 백화점에 들어가는 거죠.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밑에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뿌리에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자, 여러분들 중에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그날 바로 직립보행 하신 분 없죠? 사람이 처음부터 두 발로 걷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원초적인 모습은 뭡니까? 우리도 동물이에요. 뭐부터 해요? 네 발로 먼저 걸어 다니다가 동물과 같이 그러다가 점점점 인간이 영장류이고 가장 진화가 발달된 동물이기 때문에 점점점 이제 손으로는 걸어 다니는데 사용하지 않죠. 발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처음에는 우리도 네 발로 걸었어요. 이 자세에서 우리의 근본적인 원초적인 자세에서 어떻게 팔꿈치 이하, 무릎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이 마치 뭐와 같아요? 식물에서 뿌리에 해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줄기 아래쪽에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과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위쪽에 팔꿈치, 무릎관절 위쪽에 이 몸뚱이, 머리, 체간에 있는 이 몸통에 있는 문제가 이거 어제 오는 문제가 아닌데 예를 들면 뭐 있어요? 나는 신경만 썼다 하면 걱정만 했다 하면 살다 보면 우리가 걱정이 끝이 없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죠? 겪어봐서 알잖아요. 근데 나는 신경만 쓰면 머리가 아파. 그럼 어떡하라고?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신경 썼는데 왜 저 친구는 머리 안 아픈데 왜 나만 머리 아파? 무슨 얘기예요? 내 머리 아픈 거에 문제가 어디 있다? 여기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어디에? 뿌리에 해당하는 팔꿈치 아래, 무릎 아래쪽에 어딘가 찾아보면 거기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이것이 바로 경락에서 이야기하는 오수혈 이론입니다. 팔꿈치 아래, 무릎 아래에 해당하는 이 부위에 뭐가 있다고요? 요 에어리어 안에 더 스페시픽하게 디테일하게 반응을 보이는 진단점이 됨과 동시에 치료점이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오수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오수혈이 정혈은 손가락, 발가락 끝에, 하혈은 팔꿈치 근처 또는 무릎 근처에 있다. 그렇죠. 이것이 요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암침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자가 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사암침법을 통해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음에 나오는 네 가지 패턴 중에 이 환자는 어디에 속하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감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 한증 또는 열증 또는 허증 아니면 실증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 물론 한 가지가 아니고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심각하네. 그러면 두 가지가 또는 세 가지가 같이 겸비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는 가장 심각한 문제 하나는 한 가지가 되겠죠. 그게 뭐냐를 찾는 게 일단은 중요한 일이 됩니다. 한증, 열증, 허증, 실증 중에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하지? 이거를 감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면 자, 넷 중에 어디에
어느 문제에 속하는지를 알았어.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을 구사를 하는데 이 사암침법과 같은 오행침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처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고수가 이미 다 처방을 만들어서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우리는 그냥 갖다 쓰면 돼요. 고맙죠. 이게 오행침법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사암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어디서 가지? 이것만 감별해내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감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별하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경맥이 각각 자기의 오수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12경맥을 이 6가지 패턴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 6가지가 뭐냐면 삼음삼양인데요. 네, 여러분 삼음삼양, 음세계, 양세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음세계는 뭐냐면 첫 번째 음이 권음입니다. 두 번째 음이 소음이고요. 세 번째 음이 태음입니다. 뭐라고요? 권음, 소음, 태음. 다시 한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권음, 소음, 태음. 제가 왜 다시 물어보게요? 외우라고요. 음세계가 뭡니까? 권음, 소음, 태음. 양세계가 있습니다. 삼양이 있어요. 뭡니까? 소양, 양명, 태양입니다. 권음, 소음, 태음, 소양, 양명, 태양 이렇게 삼음과 삼양이 있는데 이 음도 3가지, 양도 3가지씩 이렇게 서브 타입이 있는데 토탈 몇 개입니까? 6개죠. 이 6개에다가 자 눈치채셨어요? 6개에다가 어떻게? 곱하기 2를 합니다. 그럼 몇 개가 돼요? 12개가 되죠. 6개 곱하기 2를 할 때 6개가 뭘 의미해요? 그렇죠. 삼음삼양. 곱하기 2 할 때 이 2는 뭐겠어요? 그렇죠. 수족입니다. 음세계, 양세계가 각각 뭘 가지고 있어요? 수족을 가지고 있어요. 수경이냐 족경이냐. 그러면 만약에 거름에도 수족이 있겠네? 있죠. 그러면 수거름의 경우에는 심포경, 심포에 속하는 심포경이 수거름입니다. 그러면 족거름도 있겠네? 그렇죠. 간에 속하는 경락, 간경이 족거름입니다. 태음 같으면 그럼 또 수태음과 족태음이 있겠네? 그렇죠. 수태음은 뭐게? 폐에 속하는 폐경이 수태음이고요. 족태음은 뭐겠어요? 비장에 속하는 족태음 비경, 얘가 족태음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삼음삼양이 각각 수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개가 돼요? 12개가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 12개 경락 중에서 12경맥 중에서 어느 경맥의 문제인가를 감별을 해서 그 경맥 안에서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경혈을 선택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삼음삼양 중에 누가 문제인가 이거를 먼저 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오수혈만 이용하는 오행침법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다? 고수가 이미 처방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적절한 것을 골라서 쓰기만 하면 된다. 아주 고맙죠. 처방이 이미 나와 있어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어요. 뭐게요? 진단이 어렵습니다. 이 사람한테 어느 경맥을 골라서 쓸 것인가 이거를 감별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훈련과 반복이 필요해요. 자, 진단을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진단 이론이 충분히 숙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훈련을 많이 반복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자, 사암침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환자를 진단할 때 여러분들이 뭐부터 먼저 하셔야 되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3가지 기능적인 시소가 인체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기능적인 시소입니다. 여러분 시소 타보셨죠? 이쪽에 내가 있고 반대편에 누가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시소를 탔는데 시소 왜 탑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재미로 타는 거죠. 내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친구가 네가 내려가야죠. 친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내려가야죠. 둘 다 올라가는 거 봤어요? 그 시소 고장 났어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기능적인 시소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삼음삼양 중에 누구 하나가 올라갔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버하고 있다. 그 삼음삼양의 실증이다. 오버액션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애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 있다. 일을 안 한다. 다운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시소가 누구냐? 첫 번째 시소는요. 조습의 시소입니다. 조습. 말려버리거나 아니면 축축하게 하거나. 무슨 얘기예요? 습도를 올릴 것인가 떨어뜨릴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뭐를 올린다고요? 습도. 이 시소에 해당하는 게 누구냐면 태음경과 양명경인데요. 양명경은 뭘 하게 만들어요? 습도를 낮춰요. 다른 말로 하면 건조하게 만들어요. 태음경이 오버하게 되면 습도가 증가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축축해져요. 습해집니다. 꿉꿉해져요. 자, 그러면 이거 허구한 날 비가 막 줄기차게 오는데 덥기도 하고 비는 자꾸 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습도가 올라가죠. 일기예보에서 뭐라고 그래요? 불쾌지수가 올라갈 겁니까? 조심하십시오. 그죠? 왜 그래요? 대기가 습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사음침법을 배우고 있는데 이거 왜 배워요? 환자들 치료하기 위해서. 인체의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습도가 올라가요. 꿉꿉해요. 이거 사람 건강과 무슨 얘기입니까? 습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질량을 증가시킨다는 얘기고요. 인체에서 질량이 증가돼?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체중을 늘리는 거예요. 누가 습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태음경이. 그러면 만약에 조습의 시소에서 다른 두 개의 시소보다 불균형이 심각해져 가지고 이 사람은 습적으로 치우친 습하게 만드는 질량을 증가시키는 태음경이 너무나 오버액션하는 게 문제네 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 사람한테는 어떤 문제가 나타났겠어요? 물만 먹어도 살찌는 거죠. 그죠? 인풋은 증가하는데 아웃풋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먹는 족족 살찌는 거죠. 질량을 증가시켜요. 누가 한다고요? 태음경이. 수태음, 폐경과 족태음, 비경. 그러니까 폐 또는 비장이 발달한 사람들 질 좋은 대지예요. 물만 먹어도 살찝니다. 그럼 반대편에 누가 있어요? 양명경. 누구죠? 수양명 대장경 또는 족양명 위경. 대장이나 위가 오버액션 하는 사람들 어떻다고요? 질 나쁜 대지예요. 먹기만 하고 찌진 않아요. 왜? 몸에 남지가 않습니다.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떡하라고? 건지는 게 없어요. 비싼 거 먹어봤자 몸에 남는 게 없어요. 두 번째 시소는요. 한열의 시소입니다. 내 몸을 춥게 할 것인가 덥게 할 것인가. 추위를 타게 만들 것인가 추위를 안 타고 더위를 타게 만들 것인가. 체온을 올릴 것인가 떨어뜨릴 것인가. 이거를 조절하는 시소 뭐라고요? 한열의 시소. 춥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태양경입니다. 수태양은 소장경이고요. 족태양은 방광경입니다. 반대로 덥게 만드는 거. 난 추위가 뭔지 모르겠어. 어떤 사람? 소음경이 오버하는 사람이에요. 태양경이 죽었어요. 수소음 심경이나 족소음 신경이 오버하는 사람입니다. 체온을 올릴 것인가 떨어뜨릴 것인가. 체온을 올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가 많이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어서 뭘 합니까? 피를 만들죠. 인체에 피가 두 가지 있는데요. 동맥피가 있고 정맥피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피는 뭐겠어요? 동맥피예요. 심장에서 내 온몸에 있는 각각의 세포 구석구석으로 배달되는 피 뭐겠어요? 동맥이죠. 자, 여러분 동맥피가 구석구석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세포가 조직기관이 영양분을 못 받으니까 밥을 안 먹여주니까 일을 못 하겠죠. 그렇죠. 또 피가 모자라면요. 동맥피가 모자라면 체온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36.5도가 유지가 안 돼요. 5개씩 와야 되는데 지금 3개밖에 안 와요. 그럼 어떻게? 체온 떨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5개만 오면 되는데 왜 7개씩 오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체온이 올라가요. 그러면 체온이 올라가면 그냥 그걸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큰일 나요. 인체는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리 어떻게? 특정 부위에 체온이 올라가면 그거를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알아서 체온을 낮추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땀을 냅니다. 피가 빨리 도는 친구예요. 여차하면 땀을 흘려요. 그죠? 소음경이 발달한 친구, 수소음 신경이나 족소음 신경이나. 피가 많이 가려면, 체온이 상승되려면 피가 더 많이 가야 되는데, 그럼 피가 많이 가려면 어떻게 돼요? 혈류 속도가 빨라져야 돼요. 혈류 속도가 빨라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더 빨리 뛰겠죠. 그러니까 소음경이 오버하는 거죠. 수소음이 심경이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시소는요, 완급의 시소입니다. 완급. 완급이 뭐예요? 이완시킬 것이냐 아니면 급하게 만들 것이냐. 지금 해. 그렇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잘 시간인데 내일 하면 되잖아요. 나 지금 궁금해 죽겠는데 친구들이 다 집에 갔어. 말을 안 해줘. 그럼 어떻게 해? 내일 다시 오면 또 말해주겠죠.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어떤 사람? 조급한 사람. 뭐가 문제입니까? 걸음경이 오버하고 있어요. 빨리빨리 해야 되지 천천히 느긋느긋 여유 있게가 안 돼요. 왜? 마음이 급해서. 조급해가지고. 머리도 빨리 돌고 몸도 급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근육이 뭉치기 쉽죠. 어떤 사람? 걸음경이 오버하는 사람. 근데 이 친구는 생전 급한 게 없어. 지금 안 하면 다시 한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이 잘 되냐. 참 대단하다. 어떤 사람? 소양경이 오버하는 사람이에요. 걸음경이 죽은 사람. 수축이 안 되고 긴장이 안 돼요. 매사에 릴렉스야. 그죠? 우리는 릴렉스가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심호흡도 해야 되고 경전도 봐야 되고 막 그렇죠? 예. 노력하지 않으면 릴렉스가 안 되고 자꾸 마음이 급해지는 사람. 어떤 사람? 걸음경이 오버하는 사람이에요. 네, 요 세 가지 시소, 조습의 시소, 한열의 시소, 네, 그리고 완급의 시소. 이 세 가지 시소 중에 어떤 시소의 불균형이 가장 심하지? 이거를 찾아내는 것이 이 사음침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진단의 관건입니다. 가장 높은 7부 능선을 넘는 작업입니다. 네, 방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인체에 있는 기능적인 시소를 다시 한번 이렇게 모식도로 그려봤습니다. 네, 조습의 시소, 그리고 한열의 시소, 그리고 완급의 시소가 있고요. 각각의 시소마다 어느 경이, 어느 또는 어느 양이 오버하게 되면은 인체의 불균형이 어느 쪽으로 쏠린다 하는 것을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자가 왔어요.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한열의 시소가 제일 심각하게 언밸런스가 심한 것 같아 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했으면, 그러면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지금 이 환자가 한열이 불균형이 심한데 이 사람 추위를 너무 많이 타요. 겨울 되면 막 손가락 발가락이 추워 죽겠어. 양말을 2개씩 신어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은 태양경이 오버하는구나. 또는 반대편 소음경이 죽었구나. 웬만하면 피가 잘 안 도네. 심장이 힘든가 봐. 라는 것을 내가 알아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태양경, 오버하는 태양경을 죽이든지 아니면 다운되어 있는 소음경을 살려주든지 둘 중에 하나의 작업을 내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태양경을 오버하는 걸 내가 죽여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할 게 뭐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수태양경도 있고 족태양경도 있잖아요. 수태양경 같으면 소장경이고요. 족태양경 같으면 방광경인데, 과연 이 환자한테는 소장경을 죽이는 게 더 좋을까? 방광경을 죽이는 게 더 좋을까? 이거를 감별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감별을 하느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아주 손쉬운 방법이 수태양 소장경이 지나가는 유주 노선과 족태양 방광경이 지나가는 유주 노선을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갖다가 끼워 맞추는 거예요. 네, 대조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들, 내 몸에 머리가 아프고요, 눈이 튀어나오고요, 소화가 안 되고요, 뭐 잘못하면 막 음식 잘못 먹으면 뱃속이 불쾌하면서 화장실 뛰어가야 되고요. 이런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들을 어떻게 해요? 수태양경과 족태양경을 각각의 매칭을 시켜서 어느 경에 더 관련이 깊지 하는 것을 찾아내면, 그러면 12경맥 중에 어느 경이 문제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아냈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소장경의 문제네. 장이 약해. 그럼 수태양 소장경이 오버하는 걸로 결론을 내서 내가 소장경을 죽여야 되겠다.
라는 것에서 판단이 되면 그러면 내가 알아낸 이 수태양 소장경에 오버하는 이 상태가 한열허실 이 네 가지 패턴 중에 어디에 속하는 것을 감별을 다시 한번 해야 되고요. 만약에 나는 실증으로 판단을 했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내린 진단은 뭐예요? 이 환자는 수태양 소장경의 오버액션, 실증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할 일은 뭐죠? 이 사람 상태가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액션을 해야 되겠죠. 어떤 액션? 오버하고 있는 수태양 소장경을 죽이는 액션. 뭘로 한다고요? 침으로. 자,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한열허실 네 가지 패턴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셨으면 각각의 패턴마다 뭐가 있다고요? 그거를 바로잡는 처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12경맥 모두가 허증일 경우에는 정격이라는 처방을 쓰고요. 실증일 경우에는 승격. 이 승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누른다, 좀 가라앉힌다 이런 뜻입니다. 열증일 경우에는 차갑게 식혀주는 한격, 또 한증일 경우에는 따뜻하게 해주는 열격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처방들은 이 12경맥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허증에 쓰는 정격, 그 다음에 실증에 쓰는 승격, 그리고 한증에 쓰는 열격, 그리고 열증에 쓰는 한격 처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인 처방, 그러니까 경혈들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경혈 처방이 어떤 원리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강의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